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모두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화요일 정도부터 시장의 분위기, 하락세를 멈추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어제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났고 오늘은 또 어제 미국 시장이 좋은 상승을 보이면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 시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0.2%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은 2,500선에 안착했고 오늘 마감할 때까지 2,500선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 수준 835포인트 선까지 일단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야기 역시 뭐 늘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였지만 시장에서는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었죠.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디폴트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조금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뉴욕 시장도 반등세, 우리 시장도 3거래일째 일단은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들보다 일단은 많은 상황인데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이 오늘 조금 올라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엔터주나 이런 종목들이 잠시 쉬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서 시장의 상승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종목 가운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네. 어떻게 대응하면 되지?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최대한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저희 방송 활용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삼성금융센터의 이청원 FA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해 주셨죠? 네. 자,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상도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먼저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부터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청원 FA의 픽부터 볼까요? JYP 엔터와 클래시스, 비올, GSE, GS 글로벌 이렇게 5개 가져오셨고 김근우 전문가의 픽은 네오오토, 미래생명자원, 인베니아, 본느, DRB, 동일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자,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을 공개해드렸는데 자, 보신 이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매수가도 알고 싶고 아니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공개가 됐는데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링크가 공개될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김근우 전문가의 이름 3글자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 김근우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정보 많이 공유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릴레이
이청원 FA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을 할 텐데 뭐 거의 고정이네요. 첫 번째 종목은. 네, JY 펜터입니다. 네, JY 펜터요. 오늘이 이 종목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가요? 단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 더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부터 계속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가가 이틀 정도 전이었죠. 장중 20% 정도 상승합니다. 그렇게 상승하고 그 흐름이 다행히 지금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데 네. JYP 엔터가 지금까지 보였던 주가 변동성을 고려하면 이틀 전에 20%는 너무나 다른 수준의 주가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엔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씩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요 며칠 조금 더 이어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이 외국인에 의해서 매수세가 이어져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실적도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경영 환경 자체는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다양한 변수들을 사전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그 반영의 결과 주가는 크게 올라간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보였던 수준의 상승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의 힘 그대로 매우 단기적으로 플러스 5에서 6% 정도 수익 그건 기대하셔도 되나 그 이상의 큰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되는 시점이기에 긴 관점으로는 조정을 이제 기다리시되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이제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JYP 엔터 강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실적 워닝 서프라이즈가 주가를 한번 끌어올려줬고 많은 분들 만약에 이청원 FA님 말씀대로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을 어느 정도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살살 수익을 실현하는 네.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JYP 엔터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김근우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네오토라는 종목 네오토.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쵸. 자동차 부품주예요. 현대기아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대표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오토도.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네오토를 제시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확인할 텐데 이제 네오토의 특징이라고 하면 초미니 전기차 그리고 승용, 상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감속기를 자체 설계하고 자체 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품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차 이슈에도 네오토가 참여할 수 있다. 즉 전기차 이슈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네오토가 다시 한번 수혜주로 꼽힐 수 있다는 말씀 참고사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모습입니다. 제가 중요해 보이는 두 가지 라인 9,250원 정도 되는 라인과 7,980원 정도 되는 라인 그어두었는데 이 구간 두 가지 구간 보게 되면 과거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구간입니다. 이렇게 쭉 대세 하락을 하고 나서 여러 차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에요. 자, 이 구간부터 볼게요. 저항받고 돌파했더니 시세가 발생했으나 그 다음 구간 9,25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죠. 그리고 깨고 내려오니까 다시 한번 저항대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저항대 영역까지 돌파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라인대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구간대 돌파하면 큰 시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이런 구간대 큰 시세 나올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세가 나왔고요. 네. 근데 이 구간에서 중요한 게 이 9,250원 구간을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오토 자동차 부품주도 관심이 많은 상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청원 FA님 두 번째 단골 종목이네요. 네, 클래시스입니다. 네, 클래시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주목을 계속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클래시스의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 올 1월부터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5월에 주가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되었고 오늘 결국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섹터 자체로 보면은 의료, 미용기기 섹터입니다. 이 섹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매출액의 개선과 함께 영업이익률 자체가 너무나 높은데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발표된 거 제가 살펴봤더니 기존에 40% 그것도 높았는데 지금 50%까지 나왔어요. 환경이 오히려 더 좋아지거나 그게 아니면 기업 자체적으로 영업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실은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JYP가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샀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 잘 가는 섹터가 있다면 의료기기, 그 중에서도 미용이 되든 장비가 되든 덴티움이나 레이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잘 가는 거예요. 우상향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온 적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 토대로 클래시스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우상향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두 번째 종목 JYP처럼 우상향 계속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김구루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죠? 네, 미래생명자원은 가져왔습니다.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도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네. 흑해곡물 협정이었는데요. 흑해곡물 협정이 오늘부로 해서 다시 체결이 됐습니다. 2개월 연장이 되어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흑해곡물 협정이 중단 위기에 있을 때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모멘텀을 잃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차트상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5월 4일 방송 때 제가 언급을 제시드렸던 종목인데 5월 4일 종가 기준으로 한다라면 장중 고가까지 20%가 넘죠. 20%가 넘는 수익 구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좀 기분 좋게 해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고점이 이제 어제 날짜였어요. 어제 날짜 고점을 만들자마자 오늘 이제 흑해곡물 협정이 이어지겠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개파락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보다 모멘텀이 깨지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도치형 캔들 발생하게 되면서 이 구간 지금 6,300원 구간에서 계속 매수세와 매도세가 만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변곡점이 발생할 겁니다. 위든 아래든 발생할 텐데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상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전 매물대 영역이죠. 전 매물대 영역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결국 전 매물대 영역을 흡수해야지, 매물을 흡수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흡수하지는 못한 상태로 이탈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수급이 발생해서 이 구간, 이 두 가지 구간 돌파한다라면 다시 한번 수익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생명자원 흑해곡물 협정 관련된 이슈가 소멸되긴 했지만 한 번 더 좀 상승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어요. 좋아요. 자, 다음 이청훈 FA님 어떤 종목이죠? 네, 비올입니다. 비올. 실적이 또 좋게 나왔습니다. 비올, 네. 지난해도 계속 좋았는데 올해 1분기는 더 좋아졌어요. 1분기 기준으로 연결 영업이익이 44억 원 정도 수준, 전년 동기 대비 대략 225%나 증가합니다. 매출액 또한 80% 이상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비올이 영업을 잘한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기업이 보일 수 있는 기업 가치는 지금 시점에서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의료 미용기기 관련해서 무언가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가 들어갈 것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매우 높은 기업들은 결국에는 앞으로도 더 높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처럼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혹은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변동성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JYP가 최근에 20%나 올랐다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기존과 다른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투자 주체가 시장에 유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비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죠.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종목의 주가에 관심이 많은 혹은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투자 주체들이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이 이대로 꺾일 만한 기업이 오히려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올 또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비올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인베니아 가져왔습니다. 인베니아. 인베니아 지난 4월 13일 날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뭐 LCD 진공 장비, LCD 관련 검사 장비, LED 장비처럼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슈를 하나 가져왔었어요. 그때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네.
LG전자로부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1조 원 장기 차입을 결정하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사업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디스플레이 산업군 전체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4월 초였습니다. 이제 5월 되니까 어떻죠? LCD, LED, OLED처럼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가 막 각광받고 있죠. 제 말대로 됐다가 아니고 제가 느꼈던 인베니아의 차트 그리고 다른 디스플레이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모습입니다. 13일이라고 하면 이날이에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인데 자, 이날의 종가로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최근까지 30%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30% 정도 수익이 발생했어요. 근데 제가 이 차트를 설명드릴 때 이 두 가지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 이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 갈 확률이 높다. 근데 이 상단부를 돌파하면 굉장히 큰 시세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탈을 하고 나니까 이 구간이 저항대로 작용하게 되면서 쭉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에 강한 수급과 함께 돌파하고 나니까 바로 수익 구간까지 네, 수익 네. 구간까지 쫙 올라왔네요. 좋습니다. 인베니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청원 FA님의 네 번째 종목 갈게요. 네, GSE입니다. GSE. 지금 흑해 곡물 협정이 다행스럽게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개월 연장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결코 호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기존에 4개월씩 연장이 되었었는데 이제 2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는 어떻게든 이게 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장 초반에 이 사료라든지 가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흔들렸는데 지금 오히려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GSE도 장 초반에 흐름이 안 좋았는데 지금 오히려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흑해 곡물 협정이 비록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관련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불과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보인 이러한 충격이 하루 이틀 더 가서 변동성이 죽어가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도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는 것은 원재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사업 독점권이 있으나 판매 가격을 쉽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하는 이슈가 오늘은 끝이 났지만 이대로 그대로 끝이 날 이슈가 아니다는 점, 그 점 토대로 조금 더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SE 역시 흑해곡물 협정과 관련된 이슈로 볼 수 있는 거 하나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지난주에 제시드렸던 본느라는 종목 본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화장품주이고요. 리오프닝 이슈와 함께 화장품주 수급이 굉장히 수급에 굉장히 상승을 해주었다가 최근에 약간 소강 상태가 지속되는 화장품주들입니다. 근데 본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상 차트입니다. 일봉상 차트입니다. 종가상, 우선 제가 제시드렸던 날은 이날이에요. 5월 11일인데 종가부터 해서 장중 고가를 본다라고 하면 10% 이상, 11% 정도 수익 구간을 주었던 아주 고마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일봉 캔들인데 상당히 참 많이 하락을 해왔어요. 근데 이 하락을 할 때마다 드문드문 거래량이 발생하게 되면서 한 번씩 도전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자, 이 구간이에요. 이런 장기 입형태 구간인데 돌파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돌파 못합니다. 자, 여러 차례 다시 한번 모멘텀 추세로 돌파하려고 했지만 돌파 못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대량 거래와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가격대로 본다라고 하면 약 1,747원, 1,750원 정도 될 겁니다. 이 구간을 일봉상 돌파하게 되면 중요한 라인 때 돌파하게 됐으니까 시세줄 확률이 높은 자리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도록 하고요. 주봉상 차트 보겠습니다. 이 1642 지금 구간이기도 한데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저항을 받았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고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 돌파한다라면 앞으로 이 구간도 주봉상에서는 상승 모멘텀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넷까지 화장품주 하나 챙겨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5번째 종목이요. 네, GS 글로벌입니다. GS 글로벌.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종합 상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종합 상사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나 기타 무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개를 하거나 자동차, 중고차 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시장의 바이어들에게 판매를 하는 경향이 매우 짙고 이것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 부분 높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자원이나 곡물 여기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것에 대한 얻는 것, 광물 탐사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은 앞으로 더 큰 종합 상사 그리고 더 괜찮은 이러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점과 함께 기업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GS 글로벌이라고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종합 상사들이 무언가 모르게 큰 기지개를 펴면서 사업을 더 확장하고 이에 따라 기업 가치가 장기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괜찮습니다. 동사가 단순하게 흑해 곡물협정 수혜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그랬었다면 오늘은 충격으로 주가가 하락했어야지만 그게 아닌 거죠. 4월부터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보였는데 대략 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지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 지금 시점에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 글로벌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의 5번째 종목이요. 네, 5번째 종목 DRB 동일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 4월 27일 날 제가 탑픽으로 꼽았던 종목인데요. 고무벨트 그리고 고무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무 제품 제조하는 기업이 시장에 관심도 못 받는데 이 종목 왜 가져오셨나요, 전문가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건설 그리고 철강주들의 기대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거든요.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고무나 이런 실리콘처럼 철강 또는 건설에 들어가는 이런 기업들도 같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그러면 제시 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이 이날입니다. 자, 이날입니다. 4월 27일 종가로부터 지금 상승률을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면 한 15% 좀 넘는 상승권을 주었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큰 수익 좀 보셨던 것 같아요. 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 없이 서서히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갈 만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상 위치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4월 27일에도 똑같이 선 거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4,730원 정도 되는 구간, 이 구간에서 단기 저항이 아주 자주 발생한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발생을 했었죠. 이 구간 돌파하면 시세 줄 확률이 높다.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상단에 5,370원 구간, 여기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 실현을 1차적으로 한다라면 5,370원 구간에서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DRB 동일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 지금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당과 부채 한도 협상 합의에 도달해서 치명적인 디폴트는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을 내줬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출발 상황 좋은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0.4% 오른 2,500선까지 올라섰고 코스닥도 0.33% 오르면서 836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철강의 메카라고 불리는 당산시가 감산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냈기 때문인데요. 중국 철강 생산의 메카인 당산시가 지방 정부의 조강 감상령에 따라서 올해 조강 생산량을 줄인다는 전망에 오늘 국내 철강업계는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이 줄면은 국내 철강제 가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올해 초에 중국은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았던 물량들을 저가의 한국 시장에 판매해서 내수 시장 교란에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올 1사분기 한국의 철강제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중에서 중국산 제품들이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중국의 감사한 소식으로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스트리 12.45%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4,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대동스틸이 3% 그리고 신스틸도 3%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국제강과 현대제철도 현재 각각 2%와 1%의 상승 흐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OLED 관련주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이매진을 2,900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이매진이라는 기업은 미국 내 유일하게 OLED의 제조업체로 마이크로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XR과 AR 기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업종으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 XR 기기 시장은 향후 스마트폰 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이 앞으로의 20년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미래 기술인 만큼 이번 인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시장 수요 대응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도기어는 6.45%, HP테크놀로지는 5.59% 오르고 있습니다. 선익시스템은 3.25% 오르고 있고요. 라운텍이 오늘 장 초반에 강한 상승 보여주다가 현재는 조금 눌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1.4% 오른 13,7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개별주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자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리튬과 인산 그리고 철 배터리 제조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익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조 공장을 설립해서 또 합자법인의 지분 취득을 통해서 사업 기반을 다져가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줬는데요. 자익은 지난해 말 2차 전지 신사업을 위해서 LFP 배터리 사업을 인수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LFP 배터리는 안정성과 경쟁성의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충방정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증산을 위한 공장 설립 소식이 오늘 주가에도 긍정적이게 반영이 된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15,730원 선에서 오늘 19,950원까지 바로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10가지 종목도 어떤 종목들이 선정됐을까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청원 FA 픽부터 볼까요? 호텔 신라와 화신, 성우 하이텍, 아진산업, 넥슨 게임즈 이렇게 5가지 골라오셨고 김근우 전문가의 픽은 코데즈 컴바인, 화성밸브, 휴메딕스, 평지 엘리트, LS 네트워크스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가운데, 이 리스트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QR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김근우 전문가의 이름, 성함 3글자를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김근우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릴레이를 이어가야 되겠죠? 이청원 FA님의 6번째 종목으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었겠죠.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나가려고 하고요. 또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필연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숙박, 카지노, 여행, 면세 다 어느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나아진 경영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호텔 신라는 지금 1분기에 실적 자체가 우선은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은 앞으로 더 좋은 경영 환경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실적은 응당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행 수요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성수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응당 호텔 신라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가 흐름은 올해 3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번에 걸친 조정이 있지만 지금 가격대 정도면 조정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왔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점 토대로 여기에서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호텔 신라는 조금은 호흡을 대략 1분기 정도 이상은 가지고 가면서 계속 끌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 이제 휴가철도 다가오고 코로나 이후로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니까 저희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의 6번째 종목입니다. 네, 코데즈 컴바인 코데즈 준비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날 제가 방송 종목으로 제시드렸던 네. 종목이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패션 사업군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지 않겠나. 네네.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은 그 중에서도 좀 수혜주로 꼽힐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봉상 차트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7일이 이날이죠. 자, 이날입니다. 자, 이날입니다. 그냥 종가상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장중 고점까지 보게 되면 약 15% 정도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제시드린 날짜 기준으로 당연히 계산을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분할 매수를 했다라면 15%가 아니고 뭐 20%가 넘게끔 또 수익 실현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주봉상 위치 한번 보면서 기술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보게 되면 1650원 정도 되는 구간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두었어요. 넓혀서 보면은 이 구간 우선 코데즈 컴바인이 참 많이 하락했습니다. 참 많이 하락했어요. 거기서부터 3,900원 구간, 3,800원 구간 여러 차례 보여줬던 게 2021년, 2019년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1,600원까지 하락했으니까 정말 많이 하락을 보여준 거죠. 네. 많이 하락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최근 구간 보게 되면 이 1,650원 구간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올라가는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땡! 네. 좋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코데즈 컴바인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청원 FA님. 네, 화신이라고 하는 화신. 기업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완성차 업체의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꺾일 만한 변수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현대나 기아의 브랜드 가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추후에 차량 판매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함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응당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완성차가 있으면 그 아래에 종합 부품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대략 9개 정도의 섹터로 나뉘어지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있는데 화신은 그중에서도 샤시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매출 비중이 60%에 달합니다. 주가 움직임은 완성차 업체가 좋았고 응당 이에 따라 1분기 실적도 좋았다는 점.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이틀 전에 장중에 큰 폭으로 조정이 한번 나왔는데요. 무언가 모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었지만 어제였죠. 하루 만에 사실상 그 전날에 음봉을 거의 잡아먹는 수준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 토대로 결국 5월 16일에 보인 17,26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는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신은 여러분들이 연봉을 보았을 때 신고가까지는 계속해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 화신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화성밸브 준비했습니다. 화성밸브.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이고요. 지난 사실 좀 됐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네네. 거는 2월 2일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3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이런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러시아가 이제 중국의 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극동 노선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화성밸브가 수혜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과연 실제로 수혜주로 꼽혔고 시장의 수급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모습입니다. 자, 일봉상 모습이에요. 일봉상 모습인데 2월 2일 이때입니다. 이때 자, 단기적으로도 한번 시세를 주었어요. 시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때 뭐 시세가 나올 때 매도를 하셨으면 수익을 보시는 거고 이게 아니고 좀 기다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약 20% 정도 20% 좀 넘는 정도의 수익 구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종목입니다. 3달 정도 소요가 돼서 20%면 사실 굉장히 큰 수익이죠. 네, 큰 수익 구간을 준 종목이고 주보상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아직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과거에 대세 상승할 때 가격 보세요. 2021년도에 10,000원이 넘어가는 가격대였는데 아직도 6,000원입니다. 아직도 6,0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 저평가 영역대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하단부 보시게 되면 제가 4,650원 구간에 선을 그어두었는데 이 종목은 특징이 있죠. 하락을 하다가도 이 구간 도달하게 되면 반등을 줍니다. 이 구간 도달하면 반등을 줘요. 최근에도 다시 한번 이 구간 도달하고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반등세가 과거보다 크지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이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계속 어쨌든 지지선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화성밸브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네,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 역시 자동차 부품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당분간은 이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고 점진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기보다는 성우 아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기타 몇몇 기업과 달리 영업이익이 좋아졌지만은 그 순도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이 늘거나 결국에는 비용이 줄거나인데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함에 따라서 앞으로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나도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5월 18일 오늘입니다. 지금 이틀 전에 충격을 모두 다 많이 하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240일 기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연봉상으로 최고가가 수정주가 기준으로 17,385원인데요. 지금 10,000원대입니다만 업황 자체가 지금 너무 좋고 자동차 특히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도 나아진다면 응당 시간을 두고 결국 저는 17,000원대 이 신고가도 경신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성우 하이텍은 여러분들이 호흡만 길게 가지고 간다는 가정 아래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휴메딕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 4월 20일에 제시드렸던 종목이고요. 의약품,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휴메딕스의 주요 제품이라고 한다면 필러입니다. 중국과 브라질 중심으로 이제 필러 수출이 고성장 중이기도 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벗어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필러 수출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돼 있는 게 계획돼 있는 게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제 PN 관절염 제품 그리고 헤파린 나트륨 원료가 신규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즉 휴메딕스에게는 호재가 여러 가지가 남아있다.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모습이에요. 자, 일봉상 모습입니다. 제가 제시드린 이후로 어떤 움직임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해서 장중 고점 기준으로 하면 약 12% 정도, 13%, 12%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큰 수익 가져다 준 종목이고요. 주봉상 위치 보게 된다면 한참 상승했을 때 4만 원대 가격대를 구성했던 걸 보면 지금 아직도 저렴합니다. 아직도 3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선 하나 그어두었는데 과거에 대세 상승 전에 저항받았던 영역이기도 하고 이탈하고 나니까 저항대로 자리 잡은 영역이에요. 근데 이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어요. 과거에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돌파 못하고 이탈을 했거든요. 그 구간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구간 돌파했을 때 시세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메딕스까지 소개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 최근에 그 5월의 주가가 거의 2배 정도나 오른 그러니까요. 기업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단순하게 실적이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재무적으로도 지금 괜찮은 기업이 결국에는 산업이 보일 수 있는 그 모든 긍정적인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74억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략 143%나 올랐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업황이 지금 좋은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아진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그중에서도 동사가 핵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매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다 보니 이에 따른 이 모든 것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결국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의 거래량이 4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평소와는 아예 다른 수준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으로부터 매우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어제 외국인이 상당히 큰 폭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도 결국에는 올라갔지만 지금 이 보인 매수세가 매도로 이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비록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지금은 매도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연봉으로 본다면 역시나 업황이 좋다는 점. 결국 신고가가 되겠죠. 8,500원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진산업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계속 소개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무관님. 요즘 이제 자주 들리는 내용이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네. 결국 주식은 돌고 돌아 실적이다. 그쵸? 결국 네. 돌고 돌아 실적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형제 엘리트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형제 엘리트.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36% 증가했다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실적이 그만큼 괜찮고 사업 자체도 과거에 이제 학생복, 기업 단체복처럼 이런 사업군에 머물렀다라면 최근에 이제 스포츠 상품화 사업까지 진출을 했고 고른 성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분야에서 고른 성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네. 과거 2021년에 보면 6,3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5월 달에 6,300원 이렇게 써 있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천천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구간 보게 되면 최근 단기적으로 이 바닥 구간에서 서서히 거래량이 한 번씩 톡톡 올라오고 있습니다. 톡톡 올라오고 있죠.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에요. 이렇게 하락할 때 없던 거래량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줘야 될 게 어떤 거냐고 하면 과거 전 매물대 영역에서 거래량 발생했을 때 결국 저항받고 돌파하지 못했던 영역,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이 선입니다. 이 선대를 결국 돌파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했을 때 결국 돌파하지 못했지만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 돌파한다라면 다시 한번 시세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제 엘리트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청원 FA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이별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게임 업종이 힘듭니다. 네. 주가가 지금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 우선 1분기 실적 자체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기존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였는데 우선 흑자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게임 업종 그중에서도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PC 게임이 완전히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품이 새로운 신작이 나왔을 때 이 신작에 대한 수명 주기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해서 신작을 시장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경영 환경이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정부의 각 게임사들 그리고 신작 게임들에 대한 판호를 요청하는 그와 관련된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블루 아카이브, 서든 어택 여기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토대로 2분기의 실적이 다시 한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은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일 동안 별것 아닌 듯 하지만 주가 변동성이 지금 큽니다. 우선은 이번 주 이틀 전에 장중에 주가가 2~3% 정도 밀렸는데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가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투자 지체가 있다는 점, 그 점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넥슨 게임즈로 게임주 하나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마지막 종목 LS 네트워크스 준비했습니다. LS 네트워크스. 네트워크스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네.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고 하면 이베스트 투자증권 다들 아실 겁니다. 네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대 주주가 GNA 사모투자예요. GNA 사모투자인데 GNA 사모투자의 최대 출자자, 그러니까 최대 출자를 LS 네트워크스에서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대 주주인 회사가 LS 네트워크스께 되는 거죠. 근데 LS 네트워크스에서 최근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대 주주를 GNA 사모펀드가 아니고 우리 LS 네트워크스로 변경하겠다라는 신청서를 냈어요. 근데 이 이슈가 약간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큰 상승 보여줬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슈와 함께 약간의 수급이 동반되고 있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네네. 할게요. 바닥 구간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좋은 재료로서도 삼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거냐고 하면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 많이 하락하긴 했고 저평가 구간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과거에 보면 전에부터 저항을 여러 차례 받는 구간이 있어요. 자, 이 구간. 위에 상단에 2,690원, 2,700원 되는 구간 보면 돌파 못하죠. 돌파 못해요. 이렇게 수급이 동반됐을 때도 결국 돌파 못하고 내려온 구간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간대를 돌파하면서 이슈가 붙는 기업은 재료화되면서 상승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S 네트워크스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이청원 FA님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넥슨 게임즈고요.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소개해주신 게임주 최근에 조금 주가의 움직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넥슨 게임즈를 골라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돌고 돌아 실적을 이야기했던 형지 엘리트. 매수가를 현재가로 봤을 때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1,18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형제 엘리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주가 조정 많이 받았고 지금 어느 정도 바닥 잡고 조금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게임즈와 형지 엘리트 오늘의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나머지 18종목도 시청자분들 잘 한번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청원 FA님은 조금 이제 쉬었다가 다음에 다시 오시기로 예, 약속하셨죠.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시 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좋은 종목들 더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